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가 끝나고 나서 오늘 내가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거나 분명히 하루 종일 바빴는데 근데 막상 돌이켜보면 진짜 별로 의미 있는 일은 한 거 없는 것 같고 심지어 잘 기억도 잘 안 나고 근데 시간은 계속 가는데 나는 계속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이런 답답한 느낌 한 번씩 받으시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대사회의 모든 성공과 실패는 시간 싸움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이 싸움에서 좀 참혹하게 발리고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강조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다라는 얘기거든요. 마케팅의 관점에서 봐도 본질이 뭐냐면은 고객의 시간을 우리한테 가져오는 행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쏟아붓는 자원이 그 시간이랑 에너지, 뭐 돈 전부 다 이제 시간이라는 단일 통화로 환산이 가능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 내가 시간당 얼마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인지, 즉 내가 한 시간이 얼마짜리인지 명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 시간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쓰는 모든 비용은 시간으로 치환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나의 한 시간이 다른 사람의 시간 몇 시간을 사올 수 있는가? 이제 이 시간의 레버리지 싸움이 모든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이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당장 뭔가 판매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그냥 직장 다니는데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간 싸움이 우리랑 무관한 얘기냐? 아니라는 거죠. 뭘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돼요.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의 한 시간에 내 시간을 얼마나 갖다 주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은 우리는 가처분 시간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가처분 소득이랑 가처분 시간을 종종 비교를 하는데 가처분 소득은 아시다시피 개인 간의 격차, 그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누구는 한 달에 200만 원일 수도 있고 누구는 2억 원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가처분 시간은 달라요. 그 스펙트럼이 좁아요. 하루는 누구나 공평하게 24시간이니까 물론 이론적으로만 24시간입니다. 인간이라면은 잠자고 먹고 싸고 씻고 뭐 이런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 활동이 있어야 되고 그런 필수 활동에 기본적으로 8시간 정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가처분 시간의 최대치는 일단 16시간으로 줄어들죠. 그 다음에 여기서 회사랑 뭐 근로계약 또는 타인과의 약속된 시간 또는 육아처럼 이렇게 필수적으로 투입해야만 하는 책임 시간 이런 걸 제외하고 남는 순수한 시간 아마 3, 4시간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하는 진짜 가처분 시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라는 자원이 왜 가장 공정한 기준이 되는지는 우리가 형벌 제도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왜 중범죄자들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다스리냐? 모든 인간한테 주어진 시간이 공평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속박해버리는 게 가장 공평한 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살인죄의 형벌이 벌금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저 지불하고 끝낼 수 있는 돈인데 또 누군가한테는 파산을 의미할 수도 있고 전혀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벌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시간이라는 거는 그 가치가 매우 절대적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야, 인생은 길고 욜로랑 워라밸 이런 것도 중요한 가치 아니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욜로랑 워라밸 이런 가치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안다는 가정하에서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마지막 날을 알지를 못해요. 이게 팩트입니다. 나는 몇 살까지만 딱 살고 끝내겠다. 그렇게 다짐을 해가지고 몇 살에 딱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납기가 있다고 하면 로드맵을 짤 수가 있겠는데 언제까지 뭐 욜로 하고 언제까지 워라밸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인생에 납기가 없다 이거죠. 얼추 언제까지는 그래도 살아있지 않을까 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전부 다. 언제 죽을지 알면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욜로 하다가 늙어서 안 죽고 비참하게 사라지면 슬프잖아요. 그때 가서 누굴 탓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어느 한 시기는 적어도 반드시 좀 빡세게, 그러니까 가처분 시간의 밀도를 최대로 높이면서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자신의 가처분 시간의 생산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룬 사람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뭐 수저론을 얘기하면서 시작점의 불공평함을 말할 수도 있죠. 물론 환경적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통계를 살펴보면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존재하거든요. 실제로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50대 부자들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비율이 48%라고 합니다. 한 20, 30년 전에는 74%가 상속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반반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숟가락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결국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저를 탓하기보다는
왜냐면은 수저를 탓해가지고는 뭐 득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한테 주어진 가처분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요게 인생의 성과를 결정하는 더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더 유리하고요. 그러면 이 금쪽 같은 가처분 시간의 생산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식이 딱 한 개 있다고 봐요. 학습 능력 곱하기 행동 컨트롤. 이 두 가지는 함께 존재해야 된다. 곱하기이기 때문에 하나만 0이어도 다 0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의 일론 머스크 수준의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아무것도 안 하고 걱정만 하고 간만 본다고 하면은 제로. 그 다음에 내가 엄청나게 의지력이랑 통제력이 강해서 스스로한테 뭐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내가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식도 없고 방향성이 없으면 또 제로. 여기서 또 잔인한 사실은 뭐냐면, 지식을 갖추고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는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 가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원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공부해서 남 주지 말고 내가 써먹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머리에 넣고 그거를 이제 즉각적으로 적용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거기서 어떤 피드백이 나올 거잖아요.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다시 내 걸로 체화하고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모든 필수 시간을 제외하고 한 3시간 정도 가처분 시간이 남았어요. 그럼 이 3시간이 1년이면은 1095시간이에요. 1000시간이 넘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럼 이 시간 동안에 지식이랑 행동의 사이클을 계속 돌리면 이게 뭐 복리의 힘처럼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개인의 인생에.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득을 높이고 경제적 자유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이 방법이 딱 하나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매일매일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이제 주어진 시간을 올바르게 밀도 높게 사용하는 거다 하는 거죠.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됐을 때 세상은 생각보다 정직하게 그 가치에 응답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개인의 자유랑 노력이 보장되는 이런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에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전쟁만 아니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했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반이 최소한 마련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가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막 총알이 날아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다행히. 그리고 그 보상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 이제 돈의 형태로 주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개인의 재무제표가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써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성적표처럼 찍히는 거죠. 물론 이게 씁쓸한 측면도 있는데 동시에 반가운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이 보상이 우리가 노력한 만큼 정비례해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확률이 높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됐다고 해서 뭐 즉시 알아주고 기다렸다는 듯이 줄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 자체는 틀리지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구성하고 원고를 쓰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자막을 달고 이 모든 순간에도 저의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투자해서 이 컨텐츠에 머물러 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의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돈이랑도 똑같아요. 내 돈 귀한 줄 알아야 남의 돈도 귀한 줄 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책에서도 보고 실제 케이스로도 접하고 받아들이게 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라는 게 쓰임새가 탁월한 사람이 먹고 살 걱정을 하는데 시간을 쓰게끔 놔두지를 않아요. 그 시간에 쓰죠, 그 사람을.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먹고 살 걱정을 자꾸 하고 있으면 아직 내 쓰임새가 그렇게 탁월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도 크게 틀리지가 않다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시간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들을 다룰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하고 알림도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더 깊은 정보나 실제 적용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시간이 결코 낭비되지 않게끔 앞으로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의 시간을 지키고 그 가치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양질의 컨텐츠로 소통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몸자였습니다. 안녕.